저기 사람이 있어요. 길을 걷다 발견한 기이한 모습에 깜짝 놀란 제작진. 자세히 살펴보니 계곡 바위에 앉아서 돌을 닦는 듯 기도를 하는 남성이 있었는데 백발에 긴 수염 그리고 멋스러운 나무 지팡이까지 범상치 않은 모습이다. 실례합니다. 저희 천기누설팀인데 오늘 만나기로 하신 분 맞으세요? 예, 맞습니다. 왕실이 사랑한 블랙푸드로 건강을 되찾았다는 오늘의 주인공 차금옥 씨.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기도를 좀 하고 있었어. 기도요? 예, 자연에서 건강을 찾았기 때문에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계곡 물줄기 소리를 벗삼아 건강을 기원하는 기도를 올리며 매일 하루를 시작한다는데 기도를 올리는 건강한 그의 모습에서 특히 눈에 띄는 물건 하나. 어릴 적 보던 동화 속 산신령이 있을 법한 지팡이. 벼락 맞은 감태나무가 있어서 이 지팡이를 내가 해가지고 지금 수년째 내가 쓰고 있어. 지팡이까지 짚고 계시니까 진짜 산신령 같은데요? 내가 진짜 산신령이 맞지. 죽었다가 부활했다 그 말이야, 부활. 죽었다 부활을 했다? 산신령 같은 모습에 부활을 했다며 수상한 말만 하는 차금옥 씨. 일단 그를 따라 해발 400m 고지에 자리 잡은 집으로 향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보여줄 것이 있다며 서류를 꺼내는데 이거 보이세요? 그가 제작진에게 보여준 것은 바로 재적등본. 재적등본이란 한 가구의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를 기록하는 문서인데 제주등본 갖고 사는 사람은 나뿐이 없어, 나. 도대체 뭐가 특별하다는 것일까? 사망, 부활. 진짜네요? 말도 안 돼요. 죽었다 산 사람이요, 내가. 자세히 들여다보니 정말로 사망 다음 부활이라는 글자가 또렷하게 보인다. 직접 사망과 부활이라는 글자를 확인하고도 쉽사리 믿기 힘든 상황. 몰라, 12살, 3살이나 됐는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몇 년 집이를 못 왔더니 죽어버렸다고 여기 사망형을 내버렸어. 불우한 가족환경 탓에 어린 시절 도시로 나와 일을 해야 했던 차금옥 씨. 홀로 생활하던 도시에서 그만 교통사고를 당하고 그대로 3년간 혼수 상태로 있다가 기적적으로 눈을 뜨게 됐다고 한다. 오래된 시간이 걸려서 그렇게 이제 찾아오게 됐죠. 예. 집에서 분위기가 어떠셨어요? 그냥 깜짝 놀래갖고 반가워도 않지. 놀래갖고 이제 저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눈물바다가 돼버렸지. 죽었다고 믿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으니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터. 지금처럼 사망 신고 절차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던 70년대 초반. 몇 년간 소식이 없는 아들이 죽었다고 믿고 신고를 했다는 것. 다시 호적을 살려가지고 두세상을 살고 있어. 이후 택시기사로 일하며 사랑하는 아내까지 만나 가정을 꾸리고 평범하게 살던 차금옥 씨. 하지만 또다시 불행이 찾아오고 말았다는데 다리 뼈를 이렇게 맞추는데 못 맞춰갖고 쇠를 60개를 박았다고 그래요. 염증이 생겨서 고름이 생기고 썩어 들어가. 55개 정도는 빼내고 지금 한 5개 정도는 지금 남아있을 거예요, 쇠가. 이미 염증이 생겨서 다리가 썩어가고 있는데 고름은 질질 흐르지. 직장 생활도 못 오고 잘 눈에 안 보이면 안 낫겠습니까? 그래서 가족을 이렇게 떠나게 됐죠.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다리에 생긴 염증이 온몸으로 퍼져 일상생활조차 힘들어지자 홀로 고향으로 돌아와 건강회복에 노력했다고 한다. 자연에서 난 여러 가지 그런 약초랄지 건강에 좋은 곳 손수 찾아서
이렇게 해먹고 하다 보니까 서서히 이렇게 회복이 되게 됐죠. 이곳에서 건강이 회복되자 아내 허상숙 씨 역시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자연에 들어와 함께 제2의 신혼생활을 즐기는 중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부부가 소일거리로 선택한 양봉, 약 5천만 마리의 벌들을 키우며 질 좋은 꿀을 생산하고 있다고 한다. 벌 안 무서우세요? 우리 벌은 찾기에서 나를 알아봐. 그럼 어머니도 안 무서우세요? 예, 나는 무서워해요. 무서워도 건강 때문에 키우는 거예요. 아버님 꿀이 저희가 그럼 찾던 블랙푸드예요? 아니에요. 그것은 저 높은 산에 있어요. 블랙푸드가 산에 있다? 양봉 작업을 마친 차금옥 씨, 염증 제거에 도움을 준 블랙푸드를 찾으러 산으로 향했는데, 아직은 추위가 덜 가신 이른 봄, 푸른 풀과 꽃보단 마른 나뭇가지만 보이는 깊은 산속에서 어떤 블랙푸드가 있다는 것일까? 산 이곳저곳을 훑으며 블랙푸드 찾기에 집중해보지만 쉽사리 보이지 않고 산신령이라던 차금옥 씨 체면이 말이 아니다. 원래 이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봐야지. 어디가 없을까? 해넘어 가면 홀에 나온 게 오늘 해 떨어지기 전에 내려가야 되는데. 해가 지기 전에 찾아야 하기에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보는데, 여전히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 오늘 못 찍을 것 같은데 어떡하죠? 아이고, 암만 차야도 없고 다들 지친 것 같으니까 안 되어서 후퇴. 결국 작전상 일보호트를 선택한 차금옥 씨. 그런데 빨라도 너무 빠르다. 아버님 저희랑 같이 가요. 서둘러 그를 따라 산을 내려와 보지만 그새 사라지셨네. 여기 가방은 여기 있는데? 덩그러니 놓여있는 차금옥 씨의 가방. 여전히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왜 어디 가신 거요? 낙엽에 파묻혀 있던 차금옥 씨 발견. 도대체 왜 이러고 있는 것일까? 아, 왜 인자 왔어? 한심 잤네. 낙엽 속에서 잠을 잔다? 여기 누우면 마음이 편하고 건강에 좋은 느낌도 있고 행복해요. 나만의 아지트, 낙엽 이불, 천국이 따로 없네. 안 딱딱하세요? 옛날 솜이불보다 더 편하네요. 실제 낙엽이 쌓인 산속에서 종종 즐긴다는 그만의 휴식법이라는데, 아이고, 잘 잤다. 피디님, 네. 이거 한번 주무셔봐. 여기 한번 넣어보시오. 정말 효과가 있을까? 따라해보는 제작진. 선수 낙엽을 덮어주기까지. 따따 넣었습니다. 얼굴 안 덮어도 되는데. 아이고, 한시 푹 주무시죠. 한숨 푹 잘 수 있다는 게 뭔 뜻인지 알 것 같아요. 이게 낙엽이. 네. 이게 낙엽이 엄청 푹신푹신하네요. 그러죠. 편하긴 한데 그래도 저희 블랙푸드 찾으러 온 거라. 그것은 이따가. 그렇게 촬영도 잠시 잊은 채 휴식을 취하는 제작진과 차금옥 씨. 아이고, 잘 잤다. 돌을 터득한 산신령처럼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조바심 내지 않고 자연의 순리대로 살고 있다고 한다. 제작진 역시 오늘은 포기하고 내일을 기약해보기로 했는데, 으쌰. 이것이 보일 때는 잘 보이고 안 보일 때는 안 보인디. 집으로 돌아가던 중 왜?
무언가를 보고 깜짝 놀라는 차금옥 씨. 그가 발견한 것은 엄매 요거 진거맹긴디? 이 코앞에가 있었네. 아이고 반가워라. 고맙다. 오늘은 못 찾는 줄 알았는데 바로 집 앞에서 블랙푸드라도 찾은 것일까? 이것이 여가 있는지를 모르고 그렇게 고생을 했네 오늘 하루 종일. 포기하려는 순간 선물처럼 눈에 띈 무언가. 그런데 방금 전 찜질할 때 본 낙엽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이는데 대체 정체가 무엇일까? 지금 따신 게 뭐예요? 이게요 아주 귀여운 블랙푸드 자연산 버섯이에요. 이게 버섯이라고요? 낙엽이 아니라 버섯이다? 요게 블랙푸드 자연산 모기버섯이라는 거예요. 차금옥 씨의 염증 제거에 도움을 준 블랙푸드의 정체는 자연산 모기버섯. 모기버섯은 나무에서 자라는 귀 모양의 버섯이라는 뜻으로 신라시대부터 왕실에서 사랑한 역사 깊은 식재료라고 한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신라시대 33대 왕인 성덕왕 때의 왕실에 진상되었다는 기록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또 모기버섯은 유교 5경 중의 하나인 예기에서 맛이 뛰어나다고 극찬하고 있고요. 곤충 항목에서는 오장을 매끄럽게 하고 또 위장의 기를 소통시키면서 독소를 밀어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겉보기에는 하얀색인데 왜 블랙푸드라는 것일까? 이렇게 하얘도 물에다 씻으면 까매져 버려요. 근데 모기버섯이 탱글탱글하지가 않은데요? 여름에는 그렇지만 겨울이기 때문에 영양분이 싹 뭉쳐 있어요. 뭉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겨 있지만 겨울에 버섯이 더 좋답니다. 매서운 겨울 추위를 견디며 생존한 겨울 모기버섯은 채취가 쉽지 않지만 오늘처럼 운이 좋으면 집 앞 주변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보일 때마다 채취해서 수시로 섭취하고 있다고 한다. 예전에 몸에 염증이 좀 많아서 고생을 좀 많이 했는데 도움이 좀 된 것 같아. 예, 그래서 꾸준하게 해먹고 있답니다. 지금은 안 아프세요? 지금은 이제 괜찮아요. 정말 그의 말처럼 왕실이 사랑한 블랙푸드 모기버섯이 염증 질환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 모기버섯에는 블랙푸드 중 식물성 식재료에 많이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안토시아닌은 비타민 C보다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2.5배 뛰어나 염증 제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 모기버섯은 비타민 D와 비타민 D의 전구체인 에르고스테롤 성분이 풍부한데요. 에르고스테롤은 혈액 속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기버섯을 말리게 되면 생인 모기버섯의 약 32배에 해당하는 비타민 D가 생성된다는 연구 결과도 찾아볼 수 있었다. 그렇다면 차금옥 씨는 왕실 블랙푸드인 모기버섯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 먼저 모기버섯을 세척하고 불려주는데 조금 물에 이렇게 씻어서 담가놓으면 바로 풀어져요. 약 30분 정도 물에 불린 모기버섯은 끓는 물에 살짝 데쳐준다고 한다. 아, 왜 그렇게 짧게 익혀도 되는 거예요? 그럼요. 한 5초만 살짝 데치면 돼요. 그렇게 데친 모기버섯은 한 김 식혔다가 물기를 짜내준다. 모기버섯은 요 밑에 딱딱한 것만 제거해주면 다른 건 손질할 것이 없어요. 밑동을 제거한 모기버섯은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홍고추와 함께 준비해두고 또 다른 재료인 오이를 손질하는데 그런데 갑자기 오이를 칼등으로 사정없이 내리친다? 대체 무슨 일일까? 아버지 왜 그렇게 치시는 거예요? 이렇게 치면 향도 좋고 맛도 좋고 양념도 잘 돼요. 이렇게 치면은 이게 오이탕탕이에요. 그의 활용법은 바로 모기버섯 오이탕탕이. 오이를 한 번에 으깨는 것이 아니라 약 5cm 정도 간격으로 칼집을 내준 뒤
칼등으로 내리쳐 으깨는 것이 포인트. 그런 다음 설탕과 식초 1스푼, 진간장 2스푼, 그리고 고춧가루까지 넣어 골고루 조물조물 묻혀주기만 하면 염증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되는 목이버섯 오이탕탕이 완성. 딱 됐구만. 차금옥 씨의 목이버섯 활용법은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목이버섯과 항염증 성분인 피세틴이 풍부한 오이와 함께 먹을 수 있어 염증을 억제하는 데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한다. 그렇게 목이버섯 오이탕탕이와 함께 식사를 하는 두 사람. 내가 오래간만에 실력 발휘 한번 해봤네. 새콤한 게 맛있네요. 맛있어? 맛있어요. 그런데 부부의 밥상에 또 한 가지 특별한 반찬이 눈에 띈다. 맛있네. 편육처럼 보이기도 하는 이것의 정체는? 이게 목이버섯하고 팽이버섯이 들어간 묵이에요. 목이버섯으로 묵을 만든다? 먼저 목이버섯을 작게 썰어 팬에 넣어주고 팽이버섯도 같은 방식으로 썰어 넣어준다. 그리고는 의문의 액체를 넣는데 지금 넣고 계신 건 뭐예요? 이게 들기름인데 들기름하고 모이버섯하고 이렇게 잘 어울리기 때문에 들기름을 이렇게 넣고 볶아요. 꼭 들기름으로 볶아야 돼요? 다른 기름을 해봤는데 들기름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들기름까지 넣어준 뒤 약불에 볶아주다가 목이버섯에 숨이 죽기 시작할 때쯤 소금 2꼬집 정도를 넣어주는 차금옥 씨. 물을 좀 넣고 자작하게 좀 끓일게요. 여기에 미리 물에 기어둔 한천을 넣어주고 한 소끔 더 끓여주면 된다는데 이거 이제 한 김 나가고 용기에 담아서 냉장고에 넣어가지고 한나절 식히면 돼요. 용기에 내용물을 부어 냉장고에서 한나절 식히면 염증 잡아주는 영양 반찬 목이버섯 묵이 완성된다. 과연 그 맛은? 약간 꼬들꼬들한 게 편육 같기도 한데 담백하고 너무 맛있는데요? 목이버섯을 이처럼 묵으로 만들어 섭취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 것일까? 목이버섯을 묵으로 만들어 섭취하게 되면 목이버섯의 좋은 성분이 응축돼서 영양가가 더욱 풍부해지고 열량도 낮아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거듭된 죽음의 위기와 시련을 이겨내고 불사조처럼 살아나 부활한 차금옥 씨. 자연에서 나는 거 이렇게 먹어가면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우리 상수하고 살고 싶어요.